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마한 후보자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국민의힘 지금 뭐 졸지에 야당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성이죠. 등장했는데 야 여기 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긴 하는데 누구를 내세워야 이 난국을 이 어려운 시기를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가 돌파할 수 있을지 참 걱정 반 근심 반 또 한편으로 뭐 전당대회를 하니까 기대 반이기도 합니다. 5명 당대표 보면 5명이 나왔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로 대여투쟁 지금의 이제 대이재명 투쟁 뭐 대민주당 투쟁 이런 측면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당에 이래 물어보니까 정치고관여층에서는 주진우를 좀 많이 알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 당원들까지는 깊숙하게 그 지명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분석해요. 지금 뭐 어쨌든 4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그리고 조경태 의원인데 제가 뭐 무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 그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나 또 뭐 다른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젊은 친구 의원이죠. 이런 분들은 이번에 출마를 좀 포기해서 살짝 한 20-30% 이상 그 경선 열기가 조금은 떨어진 측면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집단 지도 체제이니 단일 지도 체제이니 여러 논란 끝에 과거처럼 단일 지도 체제 당대표가 정권을 쥐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걸 하고 전당대회가 지금 출범했습니다. 8월 22일 청주 오스크인가요?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지금 4명의 후보는 다 같이 굉장히 보수의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인정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최근 건자에 나온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거의 뭐 17%, 16%짜리도 있었나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지금 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이 위기가 거의 뭐 우리 당이 해체 수준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위기가 어디에서 엄습했느냐 다가왔느냐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하는가 하는 방식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인식,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느냐의 문제, 탄핵이죠. 그게 찬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측으로 전환길 그리고 기타 무슨 뭐 우익 관련 종교단체의 어떤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개입 내지는 관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내 후보 공이 조금씩은 다 결이 다른 입장이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마지막까지 겨뤘기 때문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인지도에서는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당내외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뭐 좀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죠.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2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원내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권 개엄 당시에는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는 첫 개헌 발동할 때 참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뒤로 국무위원들을 사과시켰다는 어느 의원입니까 야당에 뭐 다 일어서라 했는데 김문수 장관만이 일어서지 않고 좀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째려보는 그런 준엄하게 좀 한가하는 그 인상 깊은 장면으로 그게 하나의 그 굉장히 그 시드머니가 돼서 정치적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내달렸죠. 지금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당한 거목, 당당한 거리니까 거목, 큰 나무라고 스스로 명을 했었더라고요. 이건 아마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밀어붙여서 내가 당을 다시 한번 장악해 보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인데 최근에 한번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왜 당 대표에 나왔느냐 아니면 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 41% 있죠. 지난 대선 때 받았던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41%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 약간 아니면 뭐 당당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보수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지표 수치 아니냐고 제가 반문했더니 그건 아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홍준표 후보 당시 후보 나중에 대구시장을 했죠. 받았던 표가 뭐 21, 2% 남짓인데 내가 그 정도 받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 본인의 스스로 했던 개인 플레이가 작동을 해서 41%라는 그래도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 그런 그 수준까지는 왔었다 지난 대선이 그런 자부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친 걸음에 당권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 그리고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역시 좀 그 여전히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보면은 김문수 전 장관과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인 것 같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탄핵을 인정 공인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만 김문수 의원도 어쨌든 뭐 좀 강성 이미지긴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 정부를 뭐 시작부터 일당 독재, 민주당 독재 체제이고 그리고 이재명 총통 독재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거의 해산시키려고 하는데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전에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뭐 온갖 그 획책을 했지 않느냐. 지금 와서는 거의 검찰을 해체하려고 한다. 사법부까지 급박하고 있다. 이런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또 특히 최근에는 보수 유튜브에 김문수 후보가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입당을 원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말까지 했죠.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는 본인한테 득표력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좀 강성 이미지, 강성 기류를 조금 타겠다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로 뭐 찬반 그리고 탄핵 찬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이 좀 비슷한 장동혁 의원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그저께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요. 굉장히 미남이죠. TV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좀 본인은 어렵게 컸다는데 그런 어렵게 큰 흔적이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어렵게 컸는데 어쨌든 서울대학교를 갖고 행정고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교육관료를 이렇게 하다가 또 한 9년인가 10년 뒤에는 사법고시를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하고 나서는 또 판사가 됐는데 우리 흔히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나름 뭐 엘리트 코스를 받은 그 거친 이력이 좀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지하게 된 아마 다른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월 초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뭐 아직도 제대로 석연치 않은 이유지만 두 사람이 갈랐었다는 굉장히 뭔가 냉랭한 기류가 생긴다. 그것이 뭐 김건희 여사의 변수였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당시에 서천에서 불이 났죠. 불이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서로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천 현장에 갔고 그 서천 현장이 충남 서천 현장이 장동혁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뭐 제가 흉내를 하면 여기가 뭐 장동혁이 지역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TV에 생방송으로 났었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어쨌든 장동혁 의원은 친한계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별은 왜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니 계엄이 철회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기 그 가운데 시점에서 이런 시간에 2월입니까? 지난해
올해 2월이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당대표죠. 비대위원 당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동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했고 그런 발표를 해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경노했다. 뭐 이런 게. 본인도 장동혁 의원도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와는 완전히 좀 생각이 다른 입장으로 서로가 보니까 용인하면서 헤어진 그런 관계로 이제 비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지금도 그래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사과만 할 것인가.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국민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게 좀 명문장 같기도 한데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전한길 일타 강사, 한국사 강사를 좀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 단체도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의 내부 스탠스 여러 정치적 입장을 본다면 조금 강성으로 분류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친윤석열계로 다시 돌아왔다. 돌고 돌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장동혁 의원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세랍니다. 혹자는 아마 이게 선거가 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모두의 주진우 의원이 떨어진 걸 보면 어떤 인지도 측면 결국은 사람을 누가 아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게 유튜브에 나와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그게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름 석자라도 들어본 것이.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장동혁 의원한테 핸디캡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죠. 지금은 지역구가 분당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서울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한때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어. 한때가 아니죠. 그 이후로 국민적인 저명 인사가 됐고 지금은 정치에 투신한 지도 꽤 됐습니다. 정치적 고비마다 좀 자주 중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를 한 것인데 철수라는 또 철수를 잘 한다 이런 또 약간의 농담 내지는 비아냥을 좀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다시 나섰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좀 똑바로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사이니까 비유도 그런 측면의 용어를 잘 동원해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당이 거의 말기 환자 수준인데 수술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거 자연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 이랬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른 앞서 두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의원과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방송 유튜브에 나가겠다고 번호표 받는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엄의 그런 사태에 좀 국민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그 계엄에 물들지 않고 당을 다시 세울 사람이 나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강공적인 공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보수의 미래를 좀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이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좀 이제 안철수 의원은 공이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 조금은 늘 지적되는 것입니다만 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고 본인의 그 맑은 생각 그리고 진취적인 공약
공약들을 좀 확고하게 국민에게 내지는 당원에게 100%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변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물론 그러나 중도 확장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유튜버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육선이죠. 스트레이트 그냥 쭉 내리 육선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입니다. 특이한 것은 토목공학 박사인데 굉장히 또 어떤 정치적인 순발력이 이렇게 빠르기로는 뭐 어느 국회의원보다 못지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뭐 비서관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고 아무래도 특이한 인물이죠. 민주당에서 3선을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또 건너온 그러니까 민주당의 피가 좀 흐른다. 뭐 본인으로서는 이게 별로 탐탁지 않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굉장히 보수의 가치를 좀 중시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법치주의라든가 경제, 민생을 북돋아야 된다. 헌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엄이나 탄핵 이런 부분도 헌법에 준수해서 우리가 행하는 문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만 봐서는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번 계엄 탄핵 과정에 있어서 조경태 의원만큼 국민의힘에서 좀 동떨어져 나와서 확고하게 자기 입장을 일관되게 표현한 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과오, 국민의힘이 어떤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그리고 또 내란 사태로까지 의심받는 이 지경에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뭐 그야말로 혁신, 문자 그대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그런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전하고 있죠. 본인도 그렇지만 그 조경태 의원은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그 득표력 있고 지지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은 또 그 과거 회기적으로 강성파가 좀 득세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겠죠.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경태 의원이 여러 그 공약들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당내 무슨 혁신 뭐 이런 것도 돋보였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에 있는 일부 중앙부처를 대구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광주든 이런 식으로 좀 분산 배치하는 것을 내걸었어요. 공약으로.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런 또 공약이 눈길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한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번 말씀드리면 뭐 예측을 해보면은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시 국민이다. 이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적인 과거처럼 그런 열화와 같은 내지는 최소한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누가 얘기했습니까? 백지 상태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이걸 당을 재건하는 시발점이라면 여기서 당대표가 되었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성공을 거둔다면 굉장한 앞으로 그 당대표는 미래의 국민의힘 보수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크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그 친구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도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전체의 어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을 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이제는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거의 참패를 할 것이라는 그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대표를 제대로 뽑는다면은 이재명 정권 뭐 1년, 2년 차에서 들어가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습니까? 운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운명의 여신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정권이 어떤 특이한 굉장히 많이 할 수 없는
실수, 정책, 뭐 스캔들 이런 것이 터져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또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변수를 배제하더라도 본인들의 그 뼈를 깎는 정말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양 두 당이 각자의 정당의 정체성을 굉장히 공고히 하려는 그런 원심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코어를 강조하는 그 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전면에 나서는 심리가 엿보입니다. 아마 이번 그 8월 20일 결정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당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